김대호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0번을 풉니다. 자, 10번 도시공간 구조이론 및 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공간 구조이론과 입지이론이 혼합해서 한 문제가 나온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사람과 학설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과 학설을 너무 자세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특징적인 거 한두 개만 딱 잡고 사람과 학설을 외우는 게 훨씬 편리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핵심적인 사항 한두 개만 딱 잡아가지고 사람과 학설 이론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 발달에 있어서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이 있는데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은 먼저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발달된다는 것을 동시몬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먼저 있는 게 중심 업무지구, 하나의 핵심 지역이 있겠죠. 하나의 핵심 지역이 중심 업무지구고, 두 번째는 저미지대, 세 번째는 저소득지대, 네 번째는 중산층지대, 다섯 번째가 통근자지대로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분화, 확대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통근자지대가 가장 예각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미지대입니다. 저미지대는 외부 유입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제스는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그래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도시 발달을 연구했다.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층은 저미지대라고 그럽니다. 저미지대가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중심 업무지구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는 지역을 저미지대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저미지대를 반드시 특징으로 잡고 통근자 지대는 주요한 특징이 아닌데 통근자 지대가 가장 외곽에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버제스의 동심을 이루는 핵심이 저미지대라는 용어입니다. 저미지대가 중심 업무지구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도시의 발달 사항을 파악했다. 이걸 동시몬 이론이라 그런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파악했다. 그러죠. 저미지대가 저소득자의 중심으로 도시 발달을 판단했으니까 사회학적,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 발달을 접근했다. 자, 두 번째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있습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는 교통 노선에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된다고 봤습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이유가 교통이 발달됐기 때문이다. 교통축을 따라서 부채꼴, 다시 말하면 선형 모양으로 확대 배치되는 것을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 그럽니다. 저미지대를 향해 직선 모양으로 확대된다고 하면 틀린 문장이겠죠. 부채꼴 모양으로 쫙 퍼지면서 도시가 급속도로 발달되는 것을 교통의 발달을 이유로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교통 노선에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 배치된다고 해야 맞는 문장입니다. 저미지대를 향해 직선으로 배치된다 하면 틀린 문장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 있습니다. 다핵심 이론은 여러 개의 중심이 생겼다 이거죠. 도시가 성장하면서 여러 개의 전문화된 핵심이 연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다핵심 이론이라 그런다.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 업무지구가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된다.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와 저미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 업무지구와 저미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라 그럽니다. 자, 입지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공업입지 이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과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 나옵니다. 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공장을 차리려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에다가 공장을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버가 공장이 가장 비용이 적은 지역에 어디 지역이 좋냐 했더니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랍니다. 자,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최저 입지는 최소의 운송비, 최소의 노동비, 그리고 최고의 집적 이익을 각각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가 되는 지점으로 공장을 설립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사업의 팔각형의 상권 체계 과정을 보여준다고 그럽니다. 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노동비 절감, 수송비 절감, 최고의 집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장을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서열로 잡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동일할 때는
최소의 운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는 것을 베이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 그럽니다. 특정 사업의 팔각형의 상권 체계 과정을 보여주는 근거가 최소의 운송비, 최소의 노동비, 최고의 직접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단어가 나오면 베이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러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다른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수요자 측면만 봐서 공장을 설립해라. 그래서 대도시 인근에 공장을 설립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봤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대도시 주변에 수요자가 많으니까 수요자 측면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 수요자의 형성만 봤던 이론을 최대 수요 이론이라 그럽니다. 러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수송비라든가 노동비 절감이라든가 직접이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최대의 수요자 측면에서 공장을 설립하라 이런 단어가 나와야겠죠. 자, 러쉬의 최대 수요 이론과 베이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업 입지로 인해서 크리스탈러, 네일리, 컨버스, 허프가 있는데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도 요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하는지 위치를 봤다는 거죠. 자,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특정의 점포가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면 어떤 장소에다가 입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8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레슨이 말했어요. 레슨의 소매 입지 이론은 특정의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8가지 원칙을 제시한 이론을 레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한번 들어갑니다. 자, 10번 도시공간 구조 이론 및 입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베이버의 동심원 이론은 오온을 그리면서 5가지 층이 오온을 중심으로 중심, 업무주구, 중심, 핵심 지역에 반드시 오온을 그리면서 도시가 분화된다는 것을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통근자 지대는 가장 외곽에 위치합니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그 정답 1번입니다. 자,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중심 업무주구, 두 번째는 점유지대, 세 번째는 저소득층, 네 번째는 중간층, 다섯 번째가 통근자층이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통근자 지대는 동심원 이론 5가지 원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부터 5번은 전부 틀린 문장이죠.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교통의 축에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발달된다는 것이 선형 이론입니다. 선형이라는 게 부채꼴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선형 이론에 따르면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점유지대를 향해 직선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이게 틀린 문장이죠. 직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죠. 선형 이론은 직선의 모양이 아니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된다고 해야겠죠. 자, 점유지대를 향해 직선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라 교통축의 방향에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도시가 발달되는 것을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확대된다고 단어가 나와야지 직선으로 확대된다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죠. 2번이 틀렸죠. 직선이라는 단어가 틀린 문장입니다. 3번은 해리스와 울먼은 다핵심 이론에서 중심 업무주구와 점유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다핵심 이론은 중심 업무주구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자, 중심 업무주구와 점유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틀린 문장이죠. 여러 개의 중심 업무주구와 그 각각의 중심 업무주구의 점유지대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중심 업무주구와 점유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 업무주구와 점유지대가 존재한다고 봐야겠죠. 다핵심 이론은 단어 자체가 여러 개가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3번도 틀렸죠. 4번 러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수요자 측면에서 공장의 입지를 설명한 겁니다. 도심의 인근에 최대의 수요자가 있는 지역에 공장을 설립해라. 이게 최대 수요 이론이죠. 운송비와 직접이익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운송비와 직접이익을 고려한 것은 베이버의 최소 비용 이론으로 고쳐야겠죠. 자, 러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 아니라 베이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따르면 운송비와
집적 이익을 고려한 특정 사업의 팔각형 상권 체계 과정을 보여준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4번은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 아니라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으로 고쳐야 됩니다. 운송비와 집적 이윤과 최소의 인건비, 노동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장의 입지 이론과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5번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특정 점포와 최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가에 대한 8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중력 모형의 이론으로서 온실력을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상권의 큰 규모와 거리가 가까우면 큰 규모는 먼 사람 소비자까지 흡수한다. 그래서 상점의 규모와 거리를 주로 말하는 것이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입니다. 자, 거리에 반비하고 규모와 면적에 비례한다. 이게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죠. 자,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가에 대한 8원칙을 제시한 사람은 레슨의 소매입지 이론입니다. 자,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어떤 특정 점포에 대해서 입지 이론을 제시한 게 아니라 특정 점포가 아니라 규모가 큰 상점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 상권은 소비자를 더 많이 흡수한다. 상권에 대한 법칙을 말하는 게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고 특정 점포의 개별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을 넬슨의 소매입지 이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5번도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아니라 레슨의 소매입지 이론이라 그래야 됩니다. 소매인력 법칙이 아니라 레슨의 소매입지 이론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가에 대한 8가지 원칙을 제시한 사람은 레일리가 아니라 레슨의 소매입지 이론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옳은 것은 1번 정답 버지에스의 통신원 이론에서 통근자 지대가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가 맞는 문장이죠. 1번으로 기억하시고 선형 이론은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는 거지 직선으로 확대되는 게 아닙니다.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중심 업무 지구와 점유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운송비와 집적이 인건비에 대해서 고려하는 이론과는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 아니라 베버의 최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점포에 대한 최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 것을 말하는 8가지 원칙을 제시한 사람은 레일리가 아니라 렐슨의 소매입지 이론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0번에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